네, 오늘은 아제론이면서 좀 시의성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제 블로그에는 이제 주건 나와 당신에게라는 어떤 전하는 말처럼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아역 배우 출신의 또 유명 배우가 사망을 했고, 뭐 발표는 정확하게 밝혀지는 기사는 없었지만 사실상 이제 자살로 보이죠. 참 많은 유명인들, 뭐 대표적으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기상 캐스터, 또 유명 뭐 인터넷 방송인 연 등등 뭔가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는, 뭐 대중이라는 불특정 다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캔슬 컬처, 한국에서 이제 나락이라고 표현되는 상황에서 조롱, 뭐 비판, 비난, 원색적인 이제 그런 상황들, 그걸 또 부추기는 미디어, 뭐 꼭 미디어라는 게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소위 레카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이제 조회수를 통해서 이제 소위 이제 그걸로 수익을 위해서 자극적으로 계속 양산해내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정신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겪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좀 뭔가 좀 그런 사건들에서 좀 이입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격렬하게 비난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비난은 아니지만 침묵하거나 그냥 그런 기사들을 소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사람 이제 대상자가 어떤 뭐 사망이라는 상황에 펼쳐졌을 때 기사가 갑자기 추모의 분위기로 바뀐다던가 댓글의 분위기가 그렇게 반전되면서 솔직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들기보단 좀 역겹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런 양가 감정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왜 사람이 죽고 나서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진짜 그런 상황들이 이게 반복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루된 사람들은 숨기 바쁘고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바쁘고, 사실 뭐 불특정 다수의 익명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뭐 지우지도 않죠. 별로 특정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많이 이 얘기를 하려고 글은 써놨는데 시간이 자꾸 맞질 않아서 녹음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 어떤 한국 사회에서, 현대사에서 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대표적인 이제 정치권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 원수급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고 박정희, 고 노무현 두 분 다 그러니까 자연사를 하지 못하셨죠. 네, 조금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냥 한편으로 그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이유의 순위에서 상위권을 다투는 점이 그들의 최후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작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진짜 천수를 누렸다면 되게 전두환처럼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더러운 꼴은 다 보여주는 듯이 살았다면, 그랬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존경을 받거나 거의 이렇게 어떤 한 진영, 각자의 진영에서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항상 그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을 두고서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스탠스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치
자살을 뭐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가 싫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어떤 비슷한 정서죠.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조롱이나 비판, 비난을 받을 때 그들의 논리는 자신들이 그런 발언하는 게 그 사람의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돌아가신 이제 배우분께서도 그가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된다. 연예인 아니냐? 연예인들은 공인이 아니지만 뭐 인기가 세금 아니냐? 그런 비난은 다 세금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게 이제 죽고 나서야 그 전에 처했던 상황들, 그 실수로 인해서 겪어왔던 스토리들을 이제 풀기 시작하죠. 미디어들도 그때서야 이제 그걸 마치 이제 캐비넷에 보관돼 놓던 미담처럼 꺼내놓는 것 자체가, 팔릴 때 꺼낸다는 게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죠. 제가 이때 이제 중간에 읽었던 책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임세원 이제 전문의의 책이었는데요. 임세원이라는 이제 저자이자 뭐 의사분께서도 이분도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가 이제 치료를 하려던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이제 유족들도 그 평소 이제 임세원 이제 의사분의 어떤 유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용서에 가까운,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가 그런 행동을 한 게 어떤 질환에 의한 것이다. 그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참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스스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터널 시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내가 죽음을 택하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에 보통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처음에 자살을 생각하고 그 다음 계획하고 시도하는 이 3단계 과정에서 보통은 생각 정도로 끝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고, 많이 가면은 계획인데, 계획도 그냥 모호하게 그냥 이를테면 그냥 이렇게 해버릴까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시도까지 간 경우면 계획이 굉장히 구체화된 상황이고, 이미 해당 장소나 어떤 사용할 물건들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다 알아본 상태죠. 그 상황에서 충동적인 방법으로 이제 시도를 할지 아니면 계획적인 시도를 할지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 상황인데, 결국 그런 상황까지 간 사람들도 어떤 터널 시야에 빠져 있고, 그 터널 안에서도 양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알죠. 살고 싶다란 마음이랑 죽고 싶다란 마음이 공존하는 어떤 모순적인 상황을 자살 시도자 혹은 자살자들은 그 상황까지 가서 누군가는 실제로 사망에 이르고 누군가는 시도하다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감정을 겪고 나면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때 죽었다면 어떤 것도 남아있지는 않겠죠. 뭐 사후세계라는 걸 그렇게 저도 믿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이 정도만 해두고, 어쨌든 지금 그런 현재 나락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유명 인사들의 죽음들, 그러니까 유명 인사라고 해서 꼭 연예인만을 한정짓지 말고 뭐 단순한 유튜버라든가 넓은 범위에서 인플루언서라든가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당하고 있죠. 일단 뭐 대중이 일단 조롱하고 그걸 이제 포착한 뭐 유튜버나 미디어가 그걸 재생산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조회수를 빨기 위해서 그렇게 재생산하고, 그 대중은 또 인입이 되고, 그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하면서 오는 그 대상자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 불특정 다수가 자기를 이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는 공포감은
저는 사실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짜 학고지만 댓글 하나만 달려도 솔직히 조금 불편하죠. 진짜 사소한 비판도 보통의 사람들이면 견디기 힘든데, 아무리 대중들의 인기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신의 인지도에 따라서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그런 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한 이제 정신적인 압박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좀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반성이 되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한 적은 당연히 없지만, 저는 당연히 이제 그걸 소비를 하는, 눈팅을 한 거죠. 눈팅하면서 그냥 사태가 흘러가는 걸 당연히 관망하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뭐 참여를 해서 내가 막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없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쨌든 소비하고 그런 레카 유튜버들을 주는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조회수 1을 올렸으니까, 그런 기사의 조회수를 1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좀 혐오감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건이 터져서야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읽는다는 게, 예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좀 주로 살펴보던 분야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뭐 이번에 배우도 그렇고, 고 이성균 배우도 그렇고, 유튜버 뭐 잼미님이라는 것도 그렇고, 오 요한나 님도 그렇고, 뭐 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른 내용이지만, 그들이 받았던 그 어떤 죽음밖에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런 터널시아나 양가 감정들은 어느 정도는 유사할 거라고 보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가 OECD에서 자살률이라는 통계를 내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1위를, 사실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죠. 더 대단한 점은 자살률이 1위인데도 이렇게까지 평온하게 지내는 나라라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해요.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해결 못할, 출산율도 못 잡는 나라에서 자살률을 잡겠습니까? 정부 다 미봉책인 정책만 나오고 있는데, 뭐 좀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살다 보면은 되게 살기 싫어질 때가 한두 번 정도는 올 거야. 그냥 그게 단순히 이제 농담 수준에서 끝나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털어버리면은 해소할 수 있는 푸념인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걸 실현해버릴 정도까지 가는 정신적 압박이 삶에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미디어로 접하는 건 유명인들의 이제 죽음이겠지만, 어디선가에서는 그냥 이름 없는, 소위 말해 미디어상으로는 이름 없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 인생에서는 본인의 이름이 있었고, 본인의 삶이 있었고, 살고 싶었고, 죽고 싶지 않았지만 어떤 터널 시대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고, 그걸 계획하다 못해 구체화시켜서 시도에 이르기까지 그런 지옥 같은 과정 속에서 결국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사회는 자살률이 1위고, 그게 저이고 그게 당신이고 우리일 수도 있는데,
많이 힘들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 자체를. 근데 현실이 그래, 현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자살률 1위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 사람들 자살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하겠지만, 유명인들의 죽음은 기사화되고 그전에는 비난, 조롱, 비판, 사실 최근에 쭈양도 굉장히 이제 또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연예인들 비판하는 것보다 마치 이제 2부 리거, 3부 리거 다루듯이, 그러니까 뭔가 아마추어? 왜냐면 인터넷 방송인들은 계속 그 채팅을 보고 그걸로 소통해야 되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대하는, 이 한국 사회 특유의 이제 급을 나누는 개념으로 치자면, 연예인들은 약간 멀게 느껴지니까 약간 경외하는 느낌도 있는데 멋있게 보는. 근데 인터넷 방송인들은 약간 돈을 잘 벌면 잘 번 대로 조롱하고, 말 실수하면 말 실수한 대로 조롱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신적으로 취약성이 노출되면은 물어뜯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 조회수가 될 만하면은 또 빨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레카 유튜버들도 있으니까 조금 이런 쪽으로도 뭔가 어떤 뭐랄까 행정 조직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진짜 뭐 자살, 뭐 고독부 장관, 그 영국의 고독부 장관처럼 자살부 장관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보건복지부가 하겠지만 그 아래 하위 부서라도 뭐 있겠지만 진짜 상징적으로 진짜 자살 방지 부서 장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특단의 조치는 안 하겠죠. 뭐 별로 죽어나가 봐야 뭐 크게 국익에는 해가 안 되나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때나마 거의 죽으려고 시도까지 했었던 사람으로서 자랑도 아니지만 그냥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 이야기는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